자, 여러분, 공격자와 방어자 사이에 끊임없는 디지털 추격전,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기까지 한 코드 재사용 공격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코드 재사용 공격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버리는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격자들이 외부에서 대단한 무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시스템 내부에 이미 있는 아주 평범한 코드들을 이걸 교묘하게 조립해서 자신들의 무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치열한 체스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수는 방어자 쪽에서 나옵니다. 공격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외부에서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거. 바로 그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 기술이 바로 이 NX 비트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실행 금지라고 쓰인 팻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전에는 공격자가 메모리에다가 악성 코드를 슬쩍 집어넣고 자, 실행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NX 비트가 스택 같은 아주 중요한 영역에다가 여기선 어떤 코드도 절대 실행 금지 하고 팻말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문이 쾅 닫혀버린 셈이죠. 자, 이제 공격자는 정말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격 루트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격자는 정말 기가 막힌 반격 카드를 꺼내듭니다. 새로운 코드를 못 가져온다고? 괜찮아. 그럼 거기 이미 있는 코드를 납치해서 쓰면 되지. 바로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Return to Rebook, 줄여서 RET-RBC 공격입니다. 여기서 RBC라는 건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표준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공격자는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를 살짝만 비틀어서 이 모두가 신뢰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아주 정상적인 함수를 대신 호출하게 만드는 거죠. 와, 이건 시스템을 속여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공격자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다음에 뭘 할지 적어두는 작업 공간, 스택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명령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쉘을 실행할 시스템 함수의 주소, 그 다음엔 공격이 끝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위한 exit 함수의 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실행할 명령어인 /bin/sh가 저장된 주소, 이걸 순서대로 착착착 올려놓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 시나리오 같지 않나요? 자, 공격자의 이런 멋진 반격에 방어자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번엔 아예 메모리 주소 자체를 마구 뒤섞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방어막을 펼칩니다. 이게 바로 ASLR, 주소 공간 배치 난수화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 켜질 때마다 시스템 함수 같은 중요한 코드 조각들의 집 주소를 막 무작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격자가 이전처럼 정성껏 만들어뒀던 그 공격 레시피에 적힌 주소들이 전부 다 엉터리 정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레시피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포기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에서 또 다른 허점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이 PLT, 프로시저 연결 테이블이라는 건데요. 이건 프로그램이 외부 함수를 찾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질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요, 시스템 함수 진짜 주소가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는 곳이 바로 여기, GOT, 전역 오프셋 테이블입니다. PLT가 질문을 딱 던지면 시스템이 진짜 주소를 찾아서 이 GOT라는 답안지에다가 착 적어두는 거예요. 질문지와 답안지, 이렇게 한 쌍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ASR 때문에 함수의 실제 주소, 즉 답은 계속 바뀌지만 주소를 물어보는 질문지 자체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공격자는 이제 더 이상 함수의 실제 주소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신 그냥 시스템 함수 주소 좀 찾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 PLT의 질문지로 바로 점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알아서 진짜 주소를 찾아서 실행까지 해주는 거예요. 와, 진짜 시스템의 주소록을 이용해서 스스로 무기를 찾게 만드는 기가 막힌 트릭이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함수라는 완성된 도구를 통째로 훔쳤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정교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방법으로 진화합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마치 프로그램 자체에서 잘라낸 아주 작은 코드 조각들을 이용해 협박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앞으로 설명드릴 개념, 반환지향 프로그래밍, ROP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게 바로 그 협박 편지의 재료가 되는 코드 조각들입니다. 저희는 이걸 가젯이라고 불러요. 확 RDI, return처럼 정말 짧은 명령어들의 조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 바로 전부 return, 즉 반환 명령어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공격자는 이 수많은 가젯들의 주소를 스택에다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쭉 연결합니다. 이걸 ROP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단순히 함수 하나를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계산이나 논리적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자잘한 부품들만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기계를 조립해내는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궁극의 무기 ROP를 이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철벽 같던 방어막, 실행 금지 팻말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공격자는 이 ROP 체인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mprotect라는 시스템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요, 메모리 영역의 권한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의 마스터키 같은 아주 강력한 함수거든요. 공격자는 바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 불가 팻말이 떡하니 붙어있던 바로 그 스택 영역에다가 실행 가능 권한을 달라고 시스템에 직접 요청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자기 방패를 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 권한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 공격자는 미리 준비해뒀던 진짜 악성 코드, 쉘 코드를 실행시켜서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게임이 끝난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가 되겠네요. 현대의 가장 정교하고 무서운 공격은요, 외부에서 뭔가 대단한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어하고 있는 시스템, 그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코드들을 재조합해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공격자는 자기 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드의 아주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전부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끝나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